교육부가 오늘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 7개 대학의 일반 재정 지원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탈락한 대학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관광 양상이 예전과 달라지고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산업의 구조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밝힌 제주 오픈 카지노 공약에 대해 태광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도내 7개 대학의 일반 재정 지원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거센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되고 신입생 모집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등 4년제 대학 6곳을 포함해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등 전문대 2곳 등 모두 8곳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뽑혔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관동대, 상지대 등 4년제 2곳, 강릉 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등 전문대 5곳은 탈락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 52개 대학들의 이의 신청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탈락한 대학이라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3년간 연간 수십억 원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이른바 평가를 위한 평가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신입도 그렇고 편입도 거의 수도권에서 그냥 빨아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표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지역대학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정부는 공정한 평가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학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탈락대학 일부를 구제하는 제도전 기회를 별도 혁신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미선정 대학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현재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권역별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결국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조해 일반 재정 지원에 선정된 대학들도 자율적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대학의 특수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동 지역의 교통망과 관광 인프라가 대규모로 확충되면서 관광 양상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의 구조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강릉 지역 해안가에 건설된 대형 호텔만 3곳, 객실도 2,0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동 지방 전체로도 호텔과 리조트 업체는 2015년 249곳에서 올해 306곳으로 6년 사이 60곳 정도 늘었고 객실도 6,000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강릉의 호텔 객실 평균 요금은 21만 원으로 제주도 서귀포 15만 7천 원, 부산 해운대 9만 5천 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즉 숙박업 구조가 대형화, 고급화로 변한 건데 이로 인해 영동지방 관광객의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 2018년 저소득 가구의 방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고소득 가구의 방문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국민여행조사의 가구 소득별 영동지역 방문 가구 수에 2016년 대비 2018년 증감을 분석하였습니다.
영동 지역 숙박시설들의 고급화와 교통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중상위 소득 가구의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KTX 강릉선 동해선 철도와 서울 양양, 제2영동 등 고속도로 개통, 플라이 강원의 취향은 영동 지방으로 관광객 집중을 견인하고 있고 여행 경로도 더욱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핑 등 해양 레저, 캠핑과 차박, 전통시장과 커피, 맛집으로 해수욕장 일색이었던 동해안의 관광 패턴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 결과 2018년 동해안 6개 시군의 숙박 음식업점 생산이 2013년보다 28.4% 증가하며 전국 평균 12.0%, 강원도 평균 15.7%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용 분석 결과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동 지방의 고용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열었던 2018년까지는 경기장과 사회 간접시설 등 건설업의 고용 증대가 눈에 띄었다면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고용 창출로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는데요. 2020년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의 확대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강릉의 카페는 5명당 1개꼴로 생기는 등 자영업의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영세 숙박업체나 버스 등의 여객 운송업은 쇠퇴하면서 업종과 업체 규모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나 안전 문제,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드론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대신 드론으로 산불을 끄는 일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둥근 진화탄을 매단 드론이 이륙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 정확한 위치에 진화탄을 떨어뜨립니다. 훈련은 모의탄으로 하지만 실제 진화탄은 떨어지기 직전에 터지면서 소화액이나 소화 분말을 뿌려 산불을 끄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드론 진화탄은 약 15kg 무게로 땅에 떨어졌을 때 반경 10m까지 진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헬기가 움직일 수 없는 야간 시간대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 산불을 끄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밤사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용도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진화탕으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산불을 아침에 헬기를 투입하기 전까지 잡아둔다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한다는 역할이 더 큽니다. 여기에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을 함께 조종하는 군집 비행 기술을 결합하면 실제 진화 현장에서 헬기에 버금가는 진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십 대 드론을 투입한다면은 그 산불 현장에서 일시에 산불을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집 비행 기술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산림당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더 가벼우면서도 진화 반경이 넓은 진화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역 대책에 따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강원도는 3단계인 8개 시군 가운데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철원과 삼척은 2단계 하향을 검토 중이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화천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무조건 제외됐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에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춘천 8명, 원주 8명, 동해 2명, 홍천과 철원이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57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밝힌 제주 오픈카지노 공약에 대한 폐광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특법이 2045년까지 연장돼 지역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려는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홍 의원의 공약은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홍 의원의 말대로 제주 오픈카지노가 현실화된다면 폐광 지역 붕괴가 불보듯 보인다며 즉각 사과와 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신곡리 일대 남북권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강릉시는 남북권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2019년 3월 영풍문고와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지난 6월 태영건설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1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 협약을 하면서도 강릉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강릉시의회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투자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교환한 기업을 포함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 성실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입니다. 국회가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추진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은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남북 화해와 인류 화합, 세계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IOC와 정부는 물론 북한도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선수단 참가와 북한 공동응원단 파견,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 오는 12일에 치러지는 강원도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핵심 지지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영동권 6개 시군 핵심 지지자들을 만나고 시장 상인들과도 상경기를 주제로 담화한 뒤 원주로 이동해 지역 지지자와 이광재, 송기헌 의원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제2회 대관령 숲길 걷기 대회가 내일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선착순 100명이 참여해 20명씩 5개 조로 나눠 숲길 걷기와 만들기 체험, 인문학 강의, 음악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대관령 숲길 걷기 대회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열렸고 서포터즈가 결성돼 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한 가운데 삼척에서 60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자와 금액은 현지 조사와 위판 실적 확인을 거쳐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멍게새우 등 5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었고 삼척에서는 4명이 신청해 모두 1,63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재가 진폐재해자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폐광 지역 7개 시군과 도내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증,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며 신청 서류는 시군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10월 말부터 1인당 40만 원의 난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 일원에 새로운 일출 명소가 건립돼 공개됐습니다. 동해시는 기존 군 초소가 있던 위치에 4억여 원을 들여 추암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문화 양식의 능파대 정자를 짓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능파대는 바닷가에 솟은 산과 바위를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바다의 절경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능파대 건립을 계기로 추암 권역이 해양문화 관광 선도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 가든을 월화거리 임당공원에 조성합니다. 강릉시는 2억 원을 투자해 2,800제곱미터 부지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조형물 설치와 꽃 심기를 마치고 다음 달 초까지 국화 화분 8,500개를 배치하며 포토존도 마련됩니다. 강릉문화원이 11월 강릉문화제 야행 행사에 앞서 공식 주제가 오색 달빛 강릉야행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